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2024년 제1회 고졸검정고시 시험이 4월 6일에 시험을 보도록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1회 고졸검정고시 시험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검정고시 4월 6일에 시험을 보시고 나면 대부분 다 합격을 하죠. 80% 이상의 합격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합격하시고 나면 11월 수능까지 남아있는 준비기간 동안 어떻게 준비하실지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검정고시 시험은 필수 과목 6개 과목에 선택 과목 1개 과목, 총 7개 과목 7교시 시험을 보도록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출제의 범위는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국사, 여기까지가 필수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생활과 윤리, 기술과정, 체육음악, 미술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자, 공고일자는 1차 시험이 2월 13일서부터 2월 19일자까지가 공고일자였고, 시험일자는 4월 6일 토요일에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합격자의 발표는 5월 9일에 합격자 발표가 나게 됩니다. 시험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서부터 조금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보시는 것처럼 각 과목은 보통 40분 정도의 시험 시간이고, 사회 과목, 과학 과목, 한국사, 선택 과목만 30분으로 해서 총 7교시의 시험을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응시 과목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필수 과목 6과목에 선택 과목 1과목 해서 총 7개 과목의 시험을 보도록 하고 있고요. 각 과목별 25문항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단 수학만 20문항이고요. 각 문항당 배점은 4점 배점이고 수학만 5점의 배점을 갖고 있습니다. 전 과목의 합격 점수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해서 결시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되고요. 과락제는 폐지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퇴학한 사람으로서 퇴학일로부터 공고일까지 약 6개월이 시간이 되지 않은 사람은 지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이제 원서 접수가 다 끝난 상태인데 2023년도 1회에서는 몇 명 정도 지원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도 1회에서는 2,973명이 응시를 했고요. 합격자가 2,556명, 비율은 85.9%에 해당되고 1회보다는 2회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죠. 2회에 참여하는 인원이 3,280명이었고 합격자가 2,935명, 비율로 따지면 89.5%에 해당이 되고, 2022학년도에도 보면 2022년도도 보면 1회에서는 2,868명이 응시했고 2회에서는 3,017명이 응시를 했기 때문에 항상 해마다 1회보다는 2회 8월에 시험을 보는 검정고시 출신자, 검정고시 시험에 응시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비율로 보시면. 자, 교과 성적 평가 방법은 내가 검정고시 시험을 보고 나면 검정고시 성적을 대입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수시 전형의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검정고시 성적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는 내용은 대학들마다 비교 내신 표인데 명지대학교의 비교 내신 표입니다. 참고해서 보시기를 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검정고시 성적은 1점부터 100점까지를 다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 점수로 반영하게 되어지는데, 100점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96점 이상이 환산 등급을 하면 3등급이고요. 85점 이상이 4등급, 80점 이상이 5등급, 75점 이상이 6등급, 70점 이상이 7등급, 65점 이상이 8등급으로 주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96점 이상이 되어지면 대부분 3등급 이상으로 평가가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검정고시 96점은 성취도 평가 점수로 봤었을 때 A 학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A 학점을 이수한 학생의 성적과 그 다음에 검정고시 96점 이상의 성적이 동일하고 일반고 내신의 3등급과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환산 점수는 약 97점 정도가 되니까 검정고시 성적을 통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을 목표로 삼는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96점 이상은 맞아야 활용이 가능하고, 그럼 96점 성적을 맞았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은 보시는 것처럼 내신 성적으로 환산해도 3등급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권에 있는 대학은 지원이 거의 불가능하죠. 대표적인 학교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삼육대학교나 아니면 명지대학교, 교과 면접 전형 또는 가천대학교 등과 같은 대학들 또는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들이 아마도 그 범위가 될 거예요. 대략적으로 내신 성적이
3등급 정도 학생부 교과 전용으로 3등급이나 2등급 후반권에서 지원이 가능한 대학이 검정고시 성적을 기반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쓸 수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 논술 전형 같은 경우도 원서를 쓸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논술 성적 100%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검정고시 시험을 통해서 논술 100%를 응시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일부 대학들이 논술 70%에 학생부 교과 30%가 반영이 된다. 그럼 과연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학생부가 없는데 성적이 어떻게 반영이 되냐?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비교내신 대신자, 비교내신 대상자, 비교내신 대상자들은 논술고사 취득 성적에 의한 등급별 비교내신을 적용을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해외고등학교 과정 이수자라든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출신자, 이런 분들은 결국은 뭐냐면 검정고시 성적이 어떻게 활용이 되냐 하면, 논술고사 80%의 학생부 교과 20%라고 한다면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학생부 교과 20% 관계없이 비교내신, 다시 말하면 논술 100%로 대학을 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검정고시 시험은 첫 번째는 고등학교 학력 인증 시험이고, 두 번째는 학생부 교과로 환산하면 대략 2등급에서 3등급 정도 범위이기 때문에 경기권이나 서울권의 끝자락에 있는 대학들 정도를 학생부 교과 전용으로 원서를 쓰는데 유리할 거고, 두 번째 논술 전형의 원서를 쓰는 경우는 대부분 비교내신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검정고시 성적이 반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학별 검정고시 합격자예요. 그러니까 수능의 원서를 쓰신 분들이거나 또는 수시의 원서를 써서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 시험을 보고 대학에 합격한 상위권 대학의 학생들은 실제 얼마나 합격을 했고 주로 어떤 전형으로 합격을 했는지를 아시면 내가 어떤 루트를 통해서 대학을 갈 수 있을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3년도 기준으로 한번 쭉 보면 서울대학교는 28명 0.8%에 해당돼요. 많지 않죠.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전년도에는 40%에서 28명으로 줄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서울대학교가 정시전형에서 뭐를 반영해서 교과 우수, 교과 평가를 반영하다 보니까 결국 내신 성적이 들어가다 보니까 검정고시 학생들이 좀 더 불리할 수밖에 없었고요. 연세대학교는 66명으로 1.57%, 고려대학교 61명으로 1.34인데 1.34%니까 매우 적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과학고 학생들이 89명으로 1.95%밖에 되지 않아요. 영재고 학생들이 50명으로 1.09%밖에 되지 않아요.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검정고시 학생들의 실의 입결은 상당히 좋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성균관대학교가 34명, 서강대학교 28명, 한양대 54명, 중앙대학교 44명이고 경희대학교가 가장 많아요. 경희대학교가 총 93명이 합격이 되어졌습니다. 자, 주로 어떤 전형으로 합격했는지 보면 서울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8명이 붙었고 수능으로 16명이 붙었어요. 연세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에서 3명, 논술에서 8명, 수능에서 38명이고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는 논술에 7, 수능에서 26명, 그 다음에 서강대학교는 논술 전형에서 3명, 수능에서 24명이 붙었고 마지막으로 경희대학교를 보시면 경희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에서 1명, 그 다음에 논술 전형에서 14명, 그 다음에 수능에서 51명이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서울권의 상위권 대학에 합격하라는 1순위는 바로 수능이에요. 수능. 그렇기 때문에 수능 준비를 통해서 수능 성적을 통해서 서울대나 연고대 의학계열의 합격 가능성이 높다고 보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수시 전형에서 가장 많이 합격 비율이 나오는 경우가 바로 논술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사실은 요즘에 활동이 교내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교외 활동들, 다시 말하면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원서를 쓰려고 한다면 학생부 대체서식을 작성해야 되고 학생부 대체서식에 작성할 수 있는 내용들이 수상 경력이나 교외 활동이라든가 봉사나 리더십과 관련된 활동인데 첫 번째는 교외 활동들이 코로나 이후로 가면서 대부분 다 많이 막혔고 두 번째는 대입에서 리더십이나 봉사나 그 다음에 수상 경력 같은 경우들이 대입에 대부분 다 미반영되어지죠. 이러다 보니까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교외 활동을 통해서 학생부 전형으로 종합 전형으로 대학을 가기가 그만큼 어려워졌어요.
그러므로 예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많이 도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라는 범위 내에서는 활동이 제한이 있지만 교회 활동들이 반영이 되어지면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본인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 내 활동에 제한을 받는 학교 활동보다는 학교를 자퇴하고 난 다음에 검정고시를 통해서 교회 활동의 다양성을 통해서 학종으로 원서를 노리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학생부의 기재 방향이 바뀌고 두 번째 코로나 이후로 가면서 교회 활동들이 대부분 축소되어지다 보니까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경로는 뭐라고 보실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정시, 두 번째는 논술 전형, 세 번째는 검정고시 96점 이상의 성적을 통해서 경기권에 있는 대학을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쓰는 전형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검정고시 출신자들,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를 자퇴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입시의 변화가 가장 크다고 봐요. 입시의 변화가 어떻게 되냐? 대부분 입시는 학생부 교과 중심이죠. 학생부 종합이라 하더라도 내신 성적에 대한 평가 반영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내신 성적을 1등급 또는 2등급 정도까지 내신 성적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실상 서울, 경기권의 대학을 가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내신 3등급, 4등급, 5등급으로 떨어지면 사실상 수시는 어려워지고 그럼 결국은 정시로 가야 된다는 건데 정시에서 작년에 재수생의 비율이 35%였거든요. 그럼 결국은 재수생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예비고등학교,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은 그만큼 재수생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고등학교 3년을 마치고 난 다음에 원하는 대학에 갈 확률보다는 고등학교 3년 마치고 다시 재수를 해야 되는 과정이 높아요.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차피 재수를 할 바에는 내가 정시 중심으로 공부할 바에는 불필요하게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입시를 전략에 맞춰서 공부하자. 나의 공부의 특성이나 내 특성에 맞춰서 정시 중심으로 공부하자라는 학생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수능에 응시한 학생들 중에서도 2020학년도에 검정고시 출신자가 1447명, 그 다음에 2021년도에 11,279명, 2022학년도에 11,929명, 그리고 2023년도에는 13,000명, 그리고 2024년도로 가면서 계속해서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늘어나면서 이 학생들이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나 또는 의대나 치대나 약대에 합격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계속하고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24년 제1회 검정고시 시험이 4월 6일 시험이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죠. 남은 기간 동안 좀 열심히 잘 공부하시기위해서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고요. 합격을 넘어서서 96점 이상 또는 만점 정도의 성적을 맡게 되면 나중에 대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맡기를 바라고요. 또 검정고시 시험을 보시는 분들의 목적은 검정고시 시험을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4월 6일에 검정고시 시험을 보거나 8월에 검정고시 시험을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11월에 수능을 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저희 하이퍼리뷰 학원에서는 검정고시 플러스 수능 대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정고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학업적 격차를 해소하는 거죠. 고등학교를 3년을 정상적으로 졸업하고 난 다음에 재수하는 학생들과 고등학교 1학년까지 재학하거나 2학년까지 재학하고 난 다음에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력의 격차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과목적 취약점, 과목의 빈틈들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재수학원, 일반적인 기숙학원에 보냈었을 때는 그 괴리감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또래 학생들, 다시 말하면 2025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요. 심리적인 안정감, 멘토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결정한 자퇴, 어렵게 시작한 검정고시 이후의 수능 대비의 과정들이 성공적으로 진행을 되기 위해서는 학생에 맞는 수업, 학생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퍼 리뷰에서는 이와 관련돼서 관리형 독학재수 또는 취약과목 독학재수, 성공재수 종합반이라고 해서 검정고시 플러스 수능 대비반에 적합한 맞춤형 수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하이퍼 리뷰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